자, 오늘은 좀 마감은 아직 안 했습니다. 20분 남았는데 그냥 사실 이렇게 비 많이 오는 날에는 손님분들이 뭐 거의 뭐 이 시간대 나오시겠죠. 그래가지고 뭐 촬영해봅니다. 뒷코스터를 예전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 볼 거고요. 그냥 연습용 영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여기에 맞게 또 원단 재단해가지고 밑판 대고 하면은 또 천이 세이브가 되니까 그렇게 만들면 좋은데 시간 단계상 아니다. 그냥 대고 합시다. 예, 한 개 만들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재단을 하면서 할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요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디치노 오르발 없이 뭐 있으면 또 좋고요. 있으면 좋고 각을 이렇게 직각으로 딱 잡는 그런 뒷코스 할 겁니다. 뭐 샘플 한번 가져와 볼까요? 요거 할 겁니다. 자, 요겁니다, 여러분들. 각이 좀 딱 잡혀 있죠, 여러분들. 완전 뭐 칼각 정도, 그쵸. 그래가지고 요거랑 비교를 해보시면 얘는 좀 뭉툭합니다. 이게 원래 방식, 제가 항상 하던 방식이고요. 좀 차이가 보이십니까? 각도의 차이. 얘는 뭉툭, 얘는 칼. 뭐 예전에 뭐 스레드에서 요거 관련 진짜 딱 봐도 소잉 초고수신 분 같은 분이 이제 이런 비법 같은 거를 쫙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저는 뒷코스터를 자주 만들다 보니까 이 기법은 처음 본다 이래가지고 눈여겨봤던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뭐 시접을 어떻게 해주고 그거를 아직 정확하게 판단은 못 했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0.5를 접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0.5를 접고 위에도 0.5를 접고 뭐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면 될 거는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거를 뭐 정사각형으로 자르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느낌으로 시접을 그렇게 준다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2cm, 1cm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이게 뭐 작업할 때 더 편해서 그럴까 싶기도 했습니다만, 글쎄요, 뭐 편한 것도 있겠죠, 그쵸? 그거는 이제 그분의 사정이고, 저도 이제 저는 호기심이 많은 친구입니다. 청개구리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 시키면 시킨 대로 안 하거든요. 예, 뭔가 오기가 발동해서, 항상 저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좀 커스텀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시접 사이즈 같은 거는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그러니까 0.5, 0.5 이렇게 좀 줄여서 하면은 원단 소비도 적고 이게 사실 그런 식으로 한 거거든요. 봐요, 됐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분은 처음에 이제 0.5에다가 1에다가 0.5 아무튼 이런 식으로 비율을 좀 틀리게 줬죠. 그러니까 옆에 1.5에 막 1cm 좀 더 넉넉하게 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튼 0.5 정도인가 그 정도 하니까 이게 아무튼 여기 접합시키는 게 좀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손으로 이렇게 만지는 게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아무튼 그거는 그거고 한번 자 만들어 가봅시다. 뭐 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0.5씩 접을 거면은 얘를 11, 11로 잘라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원래 보통 10 사이즈로 하니까. 저도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모릅니다.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같이 해봅시다. 그러면 굳이 요거는 지금 안 쓰고 마침 여기 좀 이쁜 거 있다, 그쵸? 요걸로 씁시다. 요거도 있고요. 요거는 제가 낮에 막 카드 지갑 만든다고 재단을 엄청 하고 있었는데 손님분들이 오셔가지고 스탑을 했습니다. 스탑을 한 상황이고요. 얘는 사이즈가 좀 안 나오긴 합니다. 얘는 10cm가 안 돼요. 11이 살짝 될락말락한 10.8 정도 되는 그런 원단입니다. 그러면 얘랑 한번 대보고 얘가 좀 더 작아요. 그러면 그냥 10으로 잘라서 하죠. 그냥 연습한다 치고 편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한 4개 정도만 연습 겸으로 해볼까요? 4개 정도.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한 번씩 요렇게 하면 재밌거든요. 또 자, 요렇게 하고 10으로 계속 잘라 놓을게요. 어차피 뭐 이거 실패하더라도 그냥 가게에서 쓰면 되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도중에 막 다림질 같은 것도 하시고 해서 엄청 좀 결과물이 더 이쁘게 이렇게 뽑으시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그런 과정은 생략을 할 겁니다. 아시다시피 생략을 할 거고 해봅시다. 몇 개가 더 나오지? 자가 엄청 눈부시다, 그쵸? 그러면 1, 2, 3, 4 여기에 빛이 반사되니까 엄청 눈이 부시네요. 이쪽으로 가서 작업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미세하게 일자가 아닙니다. 요쯤에서 제가 작업하기 편하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요즘은 제가 재단을 정말 재밌게 하고 어머니께서는 다 이제 박아주시는 그런 광경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이 하니까 역시 그래도 덜 지치거든요. 맨날 하는 작업이라도. 어머니는 재단을 안 좋아하시고 저는 재단을 좋아하고요. 25cm다. 저희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할 뻔했다, 그렇죠? 10cm, 10cm 해서 총 8장 나왔고요. 혹시나 재단 실수할까봐 한 번 더 확인을 해주고요.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다 되었고, 밑판은 여기 있죠. 이거는 옛날에 우리 선배님 추천으로 뭐 그냥 워싱 강목 사본 겁니다. 요긴하게 잘 쓰고 있고 아직도 남았어요. 보니까 이게 티코스 달라고 제가 딱 남겨놨더라고요.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40이니까 한 7셋 정도 나오겠습니다. 7줄? 맞나? 7줄이 아니고 5. 그러니까 7줄 아니고 3줄이죠. 말을 잘못할 뻔했습니다. 순간 5로 나눌 뻔했습니다. 그렇죠? 암산을 잘못해가지고. 일단 요 정도만 가지고 시간 관계상 작업하러 가보겠습니다. 재단이 또 너무 길어지면은 또 보시는데 좀 애로사항이 꼽힐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쳐버리고 여기 이쪽에만 한 번 더 잘라주겠습니다. 애매한 거는 그냥 버리고 있거든요. 요즘 작업 시간 때문에. 아이고, 너무 힘을 잘못 줘가지고 좀 틀렸는데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밑판까지 잘랐고, 요것도 사실 요거 펼치면 한 장 더 나오거든요. 더 나오는데 그냥 보였기 때문에 저렇게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요 정도면은 그쵸, 살릴 수 있겠다. 그쵸? 그러면 자, 그러면 준비는 다 됐습니다. 요거 딱 가지고 저로 가봅시다. 이거는 사실 지금 옥스포드 원단 느낌이라 가지고 매우 두꺼워요. 그래갖고 잘 박음질이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이제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한번 작업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제 얼굴보다는 미식 나오는 게 좀 이런 상황에서 낫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분명히 요게 나을 겁니다. 뒤에서 이제 줌을 좀 해드릴게요. 오늘 그냥 이 정도 각도에서 한번 촬영해 봅시다. 이 정도가 사실은 저도 촬영하기엔 편하거든요. 그러면 뭐 총각이 막 이상한 소리 했는데 뭐 뭔 소리냐,
일단 요렇게 합니다. 요렇게 하는데, 얘는 다림질이 안 돼갖고 조금 제가 좀 작업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억지로 작업해보겠습니다. 뭐 그냥 시접은 본인 주고 싶은 대로, 저는 뭐 0.7, 0.3 줄게요. 그냥 최소한의 시접으로. 끝에는 안 박았어요. 이게 끝에는 안 박고 대충 지금 이렇게는 박았고, 이게 보니까 아까 재단 사이즈가 좀 안 맞는 모양입니다. 그래갖고 조금 요렇게 생기긴 했는데 뭐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요렇게 해서 고정을 해야 된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걸로 우리가 0.5를 정확하게 접어야 이게 모양이 딱 떨어지게 나오겠죠. 요거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찝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접은 다음에 박으면 돼요. 사실 박으면 되는데 그 미싱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작업을 하셨고요. 저는 뭐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접을 한 0.4 정도로 할 거예요. 0.4. 그래도 뭐 풀릴 것 같진 않거든요. 예전에 뭐 우리 항상 티코스 얇게 작업을 했으니까 뭐 풀릴 것 같진 않은데, 저희 어머니한테 사실 이거를 이제 시켜봤어요. 처음에는 뭡니까, 그냥 천만 이렇게 두 장 양쪽에만 받고 이렇게 접어서 하는 건 안 했단 말이에요. 접어서 원래 딱 뒤집었어야 되는데 안 접어서 하니까 이게 좀 직선이 안 나오고 좀 안 예뻤거든요. 사실은 그냥 좀 우리가 이런 건 좀 각이 예쁘게 져야 예쁜데 어머니가 한 건 좀 각이 안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 어머님은 좀 그거는 조금 약하거든요. 엄마가요. 그래갖고 뭐 엄마가 그거 약하면 엄마 그거 안 시키면 됩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판단하고요. 엄마 못한다고 막, 저는 원래 직원들 그렇게 막 뭐라 하지 않습니다. 왜 못해?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의 분야가 아닐 뿐입니다. 그냥 다른 일 시켜드리면 되거든요. 제가 일거리를 찾는 게 그게 사장이 할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영업이 정말로 서툰데 영업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무튼 노가다 잘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항상 본인한테 맞는 일을 딱 배당해가지고 그렇게 시키는 게 아마 제일 나을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자, 근데 아무튼 10cm다 보니까 엄청 이게 크기가 작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11cm로 했으면 대략적으로 뭐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 제가 원하는 사이즈 나올 거는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예전에 11cm 잘라 놓은 게 있어서 그런 애들로 테스트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요게 되면요, 그거는 제 바로 앞에 있긴 하거든요. 자, 근데 요렇게 지금 이렇게 접어줘야 되거든요. 보다시피 이게 뒤집은 부분을 요렇게 접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충 이제 0.5 정도 본인 아까 박았으니까 그거 라인 생각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딱 만들어주면은 이제 얼추 직각이 다 잡힌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상황에서 이제 라벨 놓고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얼추 봤는데 뭐 모양은 좀 그럴싸합니까? 이게 시접이 더 있었으면 이게 딱 이렇게 딱 접혀가지고 작업하기 더 쉬울 거예요.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그건데, 저는 아예 시접을 0.3밖에 안 줬거든요. 엄청 작게 줬죠. 그러니까 조금 더 힘든 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좀 감안을 해주시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디치 노루발 끼우고, 저는 바늘을 한 0.2mm 정도로 스티치를 놓아주겠습니다. 다음 수는 3.0. 앞으로 잘 안 가죠. 이게 단차가 좀 제법 있어가지고.
조금씩 앞으로 가거든요. 됐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작업을 합니다. 요렇게 해서 또 앞으로 안 갑니다. 살짝 눌러갖고, 그래도 앞으로 안 가면 오르발 들어버리고, 또 안 가죠. 오르발 또 한번 들어버리고, 또 안 갑니다. 노루발 들고, 또 안 갑니다. 또 이러면 노루발 압력을 조금만 낮출게요. 이제 제가 4로 해놨거든요. 3으로 지금 바꿨습니다. 3으로 하니까 좀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꼭지점 가기 전에 여기를 딱 이렇게 또 접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접을 넣는 게 여러분들 빠르겠죠. 시접을 좀 많이 넣는 게 빠르겠죠. 그 선생님께서 이제 넣으신 이유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작게도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저같이 이제 좀 뭐라 해야 되나, 상황이 좀 특수한 경우에만 이제 하시는 거를 저도 좀 권하고 싶습니다. 또 모르죠. 저 천이 엄청 비싼 천이면 이렇게 하는 게 또 경제적일 수 있거든요. 라벨도 넣어야겠죠. 이 정도 되면 이제 손에서 거진 뭐 손이 없어도 고정이 그렇죠. 되는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라벨은 뭐 사실 좀 달 수 있는 구간은 제가 좀 지났지만 뭐 대충 요 정도쯤에 달아주겠습니다. 요 정도쯤이에요. 그래가지고 천천히 저도 막 완전 막 칼 로봇 같은 칼각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아이고 좀 안 예쁘게 한 땀 딱 갔거든요. 그냥 하겠습니다. 항상 만들 때는 이런 게 참 거슬리는데 만들고 나고 며칠 쓰다 보면은 참 희한하게도 이제 우리의 뇌는 이걸 참 인식을 잘 못합니다. 그냥 잘 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탄생을 했고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좀 자세하게 하면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까? 뭐 작업 시간을 보니까 뭐 그냥 요런 방법도 있겠구나라는 것만 그냥 좀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방법이 좋으실 수도 있고 안 좋으실 수도 있죠. 그래갖고 비교 차원에서 한번 해봅시다. 요거도 해봅시다. 원래 하던 방법 있죠. 그것도 한번 해봅시다. 요거는 그냥 빠르게 작업할게요. 뭐 그냥 3으로 하면 될 것 같고 땀폭은 3. 작업 시간 18분 30초. NCC 노루발은 땀폭이 9까지 지정이 가능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 기능이 엄청 부럽던데, 그러면 이게 디치 노루발도 조금 더 이제 이쪽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항상 이거 그냥 타이트하게 못 박으면 나중에 항상 세탁할 때마다 터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바꾸려면 이건 브라더에서는 안 되는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참 그런 거 보면은 미싱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완벽하게 쓸 만한 작품들이 이제 메인으로 쓸게 결정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미싱 기종도 정해지겠죠. 그런 거를 보면은
그래도 이거 망가질 때까지 쓸 겁니다. 망가질 때까지 쓰고 새로 사는 건 글쎄요. 항상 중고라는 좋은 대안이기 때문에 이 깃배기 작업을 할 건데 그렇죠. 엣지 쉐이퍼 고급스러운 말을 쓰시더라고요. 이제 학원 가니까 엣지 쉐이퍼 헤라라 안 하고 그냥 엣지 쉐이퍼 뭐 펴는 것까지 해서 거진 한 2분 정도 걸렸고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게 뭐 작업 속도는 저는 익숙하니까 이게 좀 빠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뭐 3분 안 걸리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라벨 작업까지 자 비교 체험을 해봅시다. 오늘은 뭐 유튜브든 간에 인스타든 간에 좀 올릴 때 확실한 비교가 되겠다. 그쵸? 자 그래서 거진 3분 정도로 만든 티코스터입니다. 이 반달 모양이 서로 반대로가 됐는데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뭐가 나은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글쎄요 뭐가 더 좋을까요? 뭐 이러면은 저라면요 저가 만들기 편한 거 그냥 할 것 같아요. 제일 편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건 뒤집는 거 같은 거는 이제 제가 주말에 오는 우리 그 릴리님 시킬 수가 있잖아요. 현성아 이름 말해버렸다. 아무튼 그 시킨다는 표현이 그런데 이거 아무튼 부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업무 이거 같이 해볼래 이러면서 그 시급을 주고 이렇게 부탁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뒤집는 거 예를 들어 100개 정도 뒤집는다. 뭐 티코스 갑자기 어디서 센터에서 돈 들어와갖고 300개 주세요. 뭐 상상을 해봅시다. 그렇죠? 상상을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합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제가 앉아서 끝까지 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 각도 때문에 이거를 할지 아니면 이렇게 팔아도 괜찮으시다면 그렇죠? 이게 살짝 좀 뭉툭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옆에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즐겁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작업 지속성을 위해서 자 이제 작업은 거진 다 했으니까 요걸 할게요. 작업 지속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엄마랑 이 미싱을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엄마 사실은 저도 뭐라 해야 되나 어머니랑 뭐 회사 취업하고 뭐 20대 때는 뭐 가족들이랑 이야기 잘 안 했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놀고 혼자 그냥 게임하면 저 이제 장사 좋아하거든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게임에서 물건 거래하고 팔고. 근데 이게 뭔가 600만 원 이상 이렇게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사업자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뭐 그런 거는 이제 또 세금 모를 때니까 괜히 무서워가지고 사업자 등록할 생각도 못 합니다. 그렇죠? 뭐 어릴 때는 그랬거든요. 20대 때.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집에서 할 게 없어갖고 뭐 가게에서 이제 이렇게 비는 시간 있죠. 손님분들. 이제 20분째인데 벌써 마감 시간 됐는데 손님분들 안 오는 이런 시간대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시간이 발생을 하는데 저는 어머니랑 이렇게 가족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그렇죠?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ENFP 그렇죠? 사람들과 좀 제가 인싸는 아닙니다. 인싸는 아니고 항상 판만 만들어 놓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냥 회사 다닐 때도 회식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30명 정도 의견을 물어가지고 뭐 회식 장소를 정해야 돼요. 그러면 열심히 제가 주최를 해가지고 그냥 회사의 공헌 정도만 하겠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제 직원들이 이탈 안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회사에 회식이 없어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저기 그때 경매대행 관련해서 일본
회사 다녔던 적이 있었고 저랑 남자 직원이 2명밖에 없었어요. 위에 차장님들은 다 이제 남자분이신데 아저씨들 젊은 여성 직원들만 한 열 몇 명 있는 그런 데였거든요. 그런 데서 사실은 뭐 저는 남자 4명이었던 것 같아요. 남자 4명이 아무튼 성비가 그랬어요. 근데 다들 이제 이성관계 뭐 남자들은 다 남친이 50대 50이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 있는 사람 50, 또 여자친구 있는 사람 50% 반반이었고 저는 그때 없었거든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돈이 없는데 이렇게 연애를 하는 거는 그래도 좀 아닌 것 같아 갖고 안 했습니다. 안 했고 한창 공부할 시기고 저는 또 이제 회사를 한창 이직할 시기였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 저는 일 잘했어요. 어딜 가나 뭐 일을 왜 잘하냐 할 수 있는데 그냥 남아서 막 하고 가거든요. 남들 1시간 할 동안에 2시간 하면은 숙련도가 빨리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직장 상사님이 좋아하시고 이제 그런 거를 항상 좋아했기 때문에 일 못한다는 소리는 항상 안 들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눈치껏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애들이 계속 이제 그만둘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쪽에서는 그러니까 애들을 뭐 잡아놓기 위해 뭐 모임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만들고 싶어하는 분위기도 있었고 옛날에 그런 모임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사내 무슨 규칙 이런 열람부가 요만한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두꺼운 게 제가 그냥 심심해서 그냥 점심시간에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몇 명이고 뭐 이게 조항이 이래 있으면 무슨 동아리 같은 걸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지원금을 부사장님이나 사장님이 보시고 결제를 해줄 수가 있다. 근데 이제 할 때마다 사진이라든지 그런 거 동호회 내용 같은 걸 다 찍어서 내야 된다. 그게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게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그거를 보고 제가 결제 서류 같은 거 다 해가지고 한번 제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30명 의견 다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저는 안 갈랬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그렇게 하고 저는 안 갈랬습니다. 아무튼 위에 차장님이 그런 걸 좀 바라시는 것 같아갖고 사실 제가 제일 퇴사를 빨리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 소리 하면 저도 좀 미안한데 이게 클릭을 하루에 한 2만 번, 3만 번씩 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손목이 나가겠죠, 여러분들. 제가 딱 인턴만 하고 나가야지 저는 그 생각이었거든요. 갑자기 그만둔다 하면 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었는데 아무튼 그때가 30 초반이었습니다. 문토스 가기 전쯤 직장이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냥 그런 거 그냥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딱 하고 그냥 빠지는 딱 그런 느낌이었죠. 근데 다들 가자 해갖고 저는 끌려갔습니다. 끌려갔고 아무튼 그런 게 있었다. 근데 뭐 볼링장 그렇게 볼링하고 나서 뭐 나중에 감자탕 먹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제 그렇고 아무튼 요것도 뭐 비슷합니다. 그냥 같이 하면 또 우리가 좋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좀 기뻐해주면 그것만으로도 저도 완전 저 성인군자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한테 떨어지는 국물이 있습니다. 국물. 그냥 표현을 하자면 저희 시청자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말 알아들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갖고 아무튼 직장 상사님한테도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어필을 해서 잘 보이면 아무튼 떨어지는 국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뭐 금전적인 거 꼭 바라는 게 아니고 뭐 평상시에 뭐 저한테 좀 실수를 해도 좀 너그럽게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쟤는 열심히 하다가 좀 실수를 한 거니까 뭐 지켜보자, 그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로 괜찮거든요. 그냥 사람 사이에서 평판을 좀 항상 좀 중요시하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런 것도 즐거웠고, 자, 아무튼 요 티커스터도 좀 서로는 길었지만 뭐 그런 거에 좀 일환이 아닐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만 작업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토요일 릴리님을 이거 저도 지금 사실 좀 버벅거리면서 했잖아요. 조금 헤매면서 막 했는데 뭐 이거 같은 게 뭐 진짜 알바 처음 오는 친구들도 이렇게 그냥 뒤집기만 100개 해줘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친구들도 뭐 무리 없이 할 수 있겠죠.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업무 난이도도 쉬우니까 커피 먹으면서 이제 하시는 거 보셨을 수도 또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영상에는 안 찍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모닝 커피를 마시면서도 미싱하기 싫을 때, 그럴 때도 이렇게 또 업무 분담으로써 그냥 쫙쫙 한 100개 정도 또 해버리고, 그것도 저는 또 괜찮다 보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너무 업무가 어려우면은 혼자 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고독합니다. 고독하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랑 이렇게 하면 재밌잖아요.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이랑 내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네. 그래서 저는 사람을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택한다면 요거, 그리고 뭐 부가적인 장점은, 그러니까 얘는 같은 10cm, 같은 사이즈를 만들려면 필연적으로 작아집니다. 이렇게 보면 그렇죠. 우리가 시접을 더 줘야 됩니다. 얘는 시접이 그래도 이제 0.3mm이고 사실 뭐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서 조금 큰 사이즈 쓸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뭐 이거 작업성을 더 올리려면 제가 시접을 조금 더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뭐 0.5cm 정도 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0.3을 줘서 이렇고 뭐 0.5를 주면은 저기서 뭐 더 줄어들겠죠. 그렇죠? 뭐 그런 이유를 조금 오늘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갖고 최종 승자는 두구두구두구 원래 하던 몸투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보기 괜찮죠. 그리고 이 잡담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재미 들렸거든요. 이게 어차피 해야 되는 작업이고, 이쁜 거는 진짜 쑥쑥쑥 빠지고, 진짜 뭐 그러니까 매출이 좀 잘 나온 날은 뭐 하루 뭐 2, 30개도 그냥 나가는 것 같아요. 행복한 일입니다. 그렇죠? 2, 30개 해봤자 저는 뭐 원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 10,0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근데 뭐 물론 인건비는 그거는 뭐 제가 그냥 취미 활동 겸으로 했다 하고 뭐 그냥 그렇게 안 치거든요. 좀 냉철한 소리지만 소인보다도 음식이 사실 단가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쉴 새 없이만 팔아도 저도 월 1,000,000원 사실 웃을 수 있어요. 웃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뭐 결론은 그렇게 났고,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근데 이렇게 또 모릅니다. 이런 게 각 뒤로 봤을 때도 완전 칼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좋아하시면 또 요거를 또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취향입니다. 저는 이미 그렇죠, 같은 장소에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방법을 좀 고수한다. 뭐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정도면 좀 이유가 설명되겠죠. 아까 말했지만 MFP이기 때문에 도와줌으로써, 그쵸? 무작정 도와주는 건 아니고 그 도와줌으로써 나오는 그 국물을 좋아합니다. 욕심 많은 사람이죠.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런 대가를 바라고 하는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그냥 본능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거는 보면 바닥에 그쵸, 이게 접합된 표시가 있는데 뭐 짜투리 2개를 연결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든 겁니다. 이제 오늘은 정리 같은 거 할 거라고 마음 먹고 정리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짜투리 같은 거 이제 막 날라다니는 거. 그러니까 초반에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날라다니는 원단들을 이제 다 수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작품으로 다 만들려고 했어요. 지금 요거 카드 지갑이 쭉쭉쭉 나가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소비는 저희가 좀 물량을 맞추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쭉쭉 하고 있습니다. 또 하다 보면은 누가 또 대량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게 카운터에 1,000원 적어 놨으니까 선물용으로 또 누가 뭐 10개 정도만 할 수 있을까요? 하면 오후에 오시면 만들어 놓을게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홍보용으로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팔리기도 했죠. 아무튼 즐겁게 그렇게 하고, 내일은 우리 또 아무튼 현님이, 릴리님이 아무튼 추석 연휴라 가지고 또 없습니다. 저는 가게는 아마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쉴 것 같아요. 월요일은 원래 추석 휴무고 일요일은 원래 저희가 쉬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이틀 그렇게 이제 쉴 것 같다. 이제
원래 이런 적이 참 없었는데 이틀 휴가가 생겨가지고 뭐 할진 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런 적은 참 없었는데 나가면 근데 또 돈을 써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가족끼리는 그냥 뭐 국밥이나 한 그릇 먹자 이야기 나왔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양산에 거기 공원이 엄청 제 기준에서는 좀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족들한테 뭐 우리 뭐 신선대라든지 이기대라든지 그런 데는 한번 가볼까 뭐 그렇게 말 정도는 한번 꺼내 볼 것 같습니다. 그냥 근처에서 그냥 뭐 비싼 거 말고 한 10,000원 초반대 정도 밥만 먹고 산책 돌아다녀보자 하든지. 근데 가족들이 너무 좀 그 뭐 제사 지내고 이래가지고 좀 상태가 다들 메롱이다 이러면 그냥 뭐 안 갈 수도 있고요. 그냥 그거는 이제 상황 봐가면서 그렇게 하고, 간판 사업은 간판 뭐 해야 되죠. 이제 10월 중순에서 뭐 끝나기 전까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류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서류가 바로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최소 일주일은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해놔야 되죠. 납기일 딱 맞추는 게 아니고 딱 해야 되는데, 아무튼 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바로바로는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저희 시공을 담당을 해주시는 아버지께는 미리 또 한 번은 언급할 것 같아요. 혹시 평일에 하실 생각이냐 뭐 그런 거라든지 이제 그런 거 한번 여쭤보고, 또 내가 서류를 그 뭐라 해야 되나 관공서 같은 거 서류 받고 이러면 최소 내가 일주일은 걸릴 것 같다. 아무튼 나는 빨리 해도 거기서 서류를 안 주면 늦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여유를 둬야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해야 되죠.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뭐랍니까? 10월 26일은 또 부모님께서 부여를 갑니다. 어머니랑 아버지 둘이 데이트 그냥 가시기로 한 것 같은데 누나도 같이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안 갈 거고요. 저는 그 1박 여행인데 저는 장사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다들 보내고, 그러니까 그날도 안 되고, 요번에는 추석이고 명절이니까 좀 이제 공사하시는 분들이 오시기가 좀 그렇겠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다음 주 정도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사이에서는 이걸 그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돈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항상 부지런해야 되고, 뭐 징검다리 건너가지고 이제 좀 살판 났다, 좀 쉬자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또 일해야 됩니다. 뭐 현실입니다. 그거를 뭐 불만 가지면 안 되고, 뭐 안 쉬고 하는 사람 많죠. 저는 원래 서비스업만 계속 했다 보니까 사실 서비스업은 빨간 날에 무진장 다들 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 많죠. 그래서 저는 출근을 항상 했던 사람이라서 사실은 뭐 추석 때 일해도 막 그래 감흥은 없어요. 감흥은 없는데 나이를 먹다 보면은 항상 돈 들어갈 일이 계속 생깁니다. 나이 어릴 때랑 다르게 책임과 의무가 한 개씩 생깁니다. 그렇죠? 부모님도 돌봐야 되고, 그렇죠? 가게도 돌봐야 되고, 친구도 뭐 최소한으로 돌봐야 되고. 근데 어릴 때는 나 추석 당일에 알바 가는데 못 놀아 이러면서 친구들 만남을 피할 수도 있었는데, 나이 먹고서는 이제 쉬니까 그것도 안 통합니다. 보고 뭐 몰라요. 피곤하면 안 가고 돈 없다 그냥 안 갈래 뭐 그렇게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 나가 보니까 돈이랑 시간 둘 다 안 남습니다. 쉬어야 건강도 챙기는데, 아무튼 뭐 이번에 하이디라고 갔다 와서 그 친구들 모임도 어느 정도 거절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제가 좀 많이 느끼고 있죠. 옛날에 보신 분들은 알 법한 그런 원단입니다. 이게, 그리고 저는 이 색깔이 처음에는 좀 잘 어울린다 생각해가지고 이 카키색을 계속 샀는데, 이 카키색 맞습니까? 베이지색을 계속 샀는데 요거보다는 조금 하였으면 좋겠어요. 느낌이 너무 백색도 뭐 그것도 사실은 뭐 선택지가 그거밖에 없으면 그것도 괜찮습니다만, 아무튼 요 색에서는 일단 변경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그거보다는 한 톤 정도만, 아이보리 톤 정도가 사실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금액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러니까 20원이 차이가 나고요. 흰색을 하면 150원이고 그 살짝 색 들어간 걸 하면은 170원을 줘야 됩니다. 자, 20원을 추가하고 여러분들 지퍼를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그런 선택을 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그러면 저는 오늘 작업 뭐 이런 거 틈틈이 했거든요. 뭐 좀 보여드릴까요? 기존 작업 방식대로 한 겁니다. 짜투리로 이렇게. 그냥 봐도 여러분들 모르겠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 않을까요? 저희 같은 지금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무튼 저희 같은 사람들이야 이제 보면은 뭐 알겠지만 뭐 대충 이렇습니다. 예. 이쁩니까? 예. 손님들이 막 나눠놓으면 가져갈 수도 있겠죠. 이런 거. 예. 제가 항상 만들지만요. 이런 거 몇 개 없어졌습니다. 뭐 없어져도 옛날처럼 이렇게 막 가슴 아프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진짜 비싼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가슴이 아팠는데 사자마자 바로 없어진 그런 적도 있었고 여러분 억울할 경우가 많겠습니까? 그래도 아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때는 뭐 제가 쓴소리를 못하니까 별 말도 안 했는데 아무튼 그러면 항상 좀 싸우려고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 싸우고 넘어가는 방법을 매번 찾아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안 싸우는 게 최고입니다. 원래 사람 습성상 이렇게 보이면 다 가져가기 쉽거든요. 맞죠? 뭐 그런 거 많죠. 목욕탕 갔는데 뭐 그거 조금 썼다고 뭐 그러노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저도 군대 갔을 때도 훈련소에서 안경 닦기 각계 전투하면 이게 안경이 쫙 그냥 다 모래로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다 모래로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뭐 그거 감수해야죠. 그렇죠? 저는 그래갖고 그냥 뭐 훈련할 때 그렇게 했는데 누가 제 말도 없이 제 사물함에서 안경 닦기를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안경 다 닦고 있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갖고 형 안 쓰시는 줄 알고 제가 썼다 뭐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근데 뭐 쓴 건 어쩔 수가 없고 거진 안경 낀 사람이 반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돌렸었는데 안경 닦기가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뭐 그거는 당연히 버렸고 뭐 앞으로 이제 안 볼 사이죠, 그렇죠? 앞으로 이게 헤어질 사이기 때문에 안 볼 사이기 때문에 그 친구는 또 그 순간 또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화를 내면은 아무튼 그 친구도 이게 원래 쥐가 이래 있잖아요. 쥐도 벼랑 끝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가 잘못한 건 아는데 그래도 이제 구멍을 한 개 만들어줍니다. 그래도 네 그냥 도망가라 나 그만하겠다 이제 그런 의사를 좀 항상 좀 내비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끝에 가서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게 스탠스가 중요하니까 자기의 입지가 중요하니까 저를 평판 하락시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겠죠. 보시다시피 저는 좀 사람들의 이런 거 대충 보고 그냥 최대한 그냥 분란 안 생기게 그냥 탁 넘어가는 타입이고 어차피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주변에 무조건 있습니다. 있고 항상 우리가 억울한 걸 당하기 때문에 열이 받지만 그냥 그런 거는 저는 좀 사람이지만 자연재해라 생각하거든요. 태풍이 갑자기 와가지고 막 집에 있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통이 파손이 됐어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냥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자연재해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 엄마 아버지가 뭐 대충 키웠을 수도 있죠. 주변에서도 뭐 선생님이 봐서 뭐라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제가 뭐 고쳐줄 수도 없어요. 맞죠? 고쳐줄 수 있으면 친구면은 제가 옆에서 야, 니 좀 씻어라. 안 씻는 친구 있으면 니 좀 씻어라. 냄새 난다. 사람들 안 좋아한다. 내랑 달지. 야, 이씨 집에 있을 땐 모르겠는데 밖에 나갈 땐 좀 씻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근데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별로 안 친한 사람한테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 사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이제 존심을 건드리면은 고양이의 코를 깨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갖고
아 맞나? 아 그럼 써라 그냥 이라고 그래갖고 오자겠어요. 아무튼 물질에 또 아무튼 억울한 게 그렇게 되면 사람이 항상 화내기가 좋은데 어제 말했듯이 항상 옳고 그름을 가르기 시작하면은 그쵸. 그 틀렸죠. 제 친구 한 말이 틀렸죠. 저 내 옆에 있는 동생이 제가 마음대로 쓰는 게 근데 뭐 일단 뭐 알겠다 하면 다음에는 또 뭘 호구 잡히면은 계속 제 거 쓸 수도 있고 뭐 호구 안 잡히면은 그냥 지가 다음부터 안 들키게 쓰든지 뭐 하겠죠. 그래갖고 아니면 어때요? 이것처럼요. 아예 그냥 제 사물에 제가 아무것도 안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뭐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후자의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괜히 또 이제 나눴다가 계속 또 가져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뭡니까? 이게 저도 이제 손님들한테 직접 제가 제공했어요 라는 느낌도 있고, 이 총각은 가게에 그래도 좀 신경을 쓰는 편이구나. 이런 것도 이제 관리가 좀 불편할 텐데 세탁도 계속 꼼꼼히 하는 편인 것 같네 라면서 가게 이미지도 줄 수가 있다. 그쵸. 사실은 딴 데 보면 물로 씻어보는 그런 실리콘 받침대 쓰는 데도 많은데 그쵸. 아무튼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냥 아예 그러면 그쵸 빗길에 그쵸 운전하면 위험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빗길에 그냥 운전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갖고 사실은 근데 또 운전을 하면 편하죠. 운전하면 편한데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랑 싸워서 이길 생각을 저는 안 합니다. 그냥 피해 다닐 생각 하거든요. 항상 그런 친구들 보면은 또 이러네. 이런 친구 있으면 그냥 애초에 그냥 거슬릴 짓도 못하게 그냥 없애버립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탕비실에 누가 뭐 좀 계속 뭐 좀 가져간다 칩시다. 그런 경우는 또 애매하죠. 그러면 항상 상황에 봐가면서 그런 경우에는 뭐 CCTV 설치해가지고 뭐 그런 건 범인 색출해가지고 뭐 그건 좀 법적인 문제다. 그쵸. 아예 횡령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상황 봐하면서 여러분들도 하십시오. 저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 같은 거 예를 들어 그러니까 뺑소니한 거랑 똑같죠. 치고 갔잖아요. 본인은 이제 일단 도망간 거죠. 근데 그런 거는 블랙박스로 딱 우리가 또 잡아줘야 됩니다. 제가 말은 아무리 그렇게 했지만 그냥 본인이 판단하시고 법적인 게 필요하면은 뭐 이런 거 제가 항상 말하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누가 내 칼로 찔렀어요. 뭐 그러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면 방어해야 됩니다. 제 말을 구지구대로 다 듣지 마시고요. 항상 본인 하에 그냥 판단하시고 맨날 인생 다 산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할 뿐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재봉은 거짓 뭐 20분 만에 끝나는 또 잡이야기 한다고 30분 썼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원래는 또 운동을 오늘 가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하천 때문에 거기 또 개방을 안 했겠죠. 뭐 이런 날은 또 마음대로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을 때 그냥 저도 막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헬스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운동 못하면 근손실 오는데 이러면서 어쩌지 루틴 깨지는데 할 수 있어요. 그냥 뭐 쉬어야죠. 그거는 본인 괴로움이 욕심입니다. 그런 거는 계속 또 내려놓으시고 계속 이제 그 법례가 똑같이가 않으니까 법례라는 말이 맞나요? 아무튼 이제 예시가 똑같이가 않으니까 그 상황마다 마음가짐을 먹어야 되는 게 항상 틀려요. 그래갖고 그냥 그거는 그냥 많이 해본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냥 탁탁탁 이렇게 좀 조각처럼 맞아 떨어질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부터 막 이렇게 막 시각적으로 뭔가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진 않았고 저도 처음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처음 시작을 했고 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때 거기에서야 조금씩 변형을 하고 하면서 항상 생각해왔던 것 같습니다. 말이 항상 깁니다. 항상 기고 정말로 저는 참 보면 이런 거 보면은 어릴 때부터 타고났어요. 참 마음에 걱정 없이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째 보면 그런 거 한 번씩 다 겪었거든요. 힘든 시기도 있었고 뭐 왕따도 당해봤어요. 왕따도 당해보면서 이러니까 왕따 당하는구나 느끼고
뭐 그런 행동을 좀 고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안 당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행동 고친 것만으로도 안 될 때는 한 번씩은 또 물리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리력요. 그래갖고 저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잘하는 저희 동네 친구가 있어갖고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내면서 어쩌다 보니까 오락실에서 만나갖고 아무튼 그 친구는 이렇게 사실은 이제 저보다도 더 그때 당시 가난한 친구였기 때문에 오락 한 판이 진짜 귀한 친구였고 가치가 엄청난 친구였습니다. 그러면 오락만 시켜주면 내가 네 학교에서 지켜주겠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였거든요. 제가 먼저 말 꺼냈어요. 나 이거 오락 좀 시켜줄 테니까 학교에서 좀 애들 좀 네가 대신 좀 때려주면 안 되냐. 네, 그렇게 해갖고 못 때죠. 그렇죠. 그래갖고 저는 못 때리니까 사람을 써갖고 때린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뭐 그 친구가 나서갖고 몇 번 이렇게 주먹질 몇 번 해주니까 저도 불합리하게 맞은 경우 진짜 많거든요. 그냥 이제 뭐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됐죠. 그쵸. 저도 그 이후로 저도 이제 뭐 행동을 조금 고치고 이러니까 뭐 괜찮습니다. 아무리 뭐 아무튼 이런 말이 또 많아진다. 자, 그냥 여기까지 하고 자,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